예, 요즘 뉴스 브리핑 그 내용 중에 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아이템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국제 무슨 이 월드 인사이드 같은 제 코너나 또 컬처 팝이나 또 영화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를 바라는 시청자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이 한두 달이 한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위기가 조금 정리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 문화, 영화 이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그냥 정치적인 자기 행보에 따라, 자기 취향에 따라, 더 나아가서 보수에 대한 어떤 환멸이나 실망에 따라 너무 이런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문 정권이 이렇게 이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는 이 의식 마비 작전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정말 저는 좀 듣기 따라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정신 좀 차리라고 이 방송을 매일 목이 터져라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당분간은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요.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5개 안을 미국에 제시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실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얼만큼 되느냐, 또 거기에 대가로 북한이 요구할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서로 쌍방에 주고받고 있겠지요. 그런데 정상회담 실무 접촉에서 북한이 첫 번째로 핵 전략 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 그러니까 핵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핵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전술 핵무기를 북한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미국의 각종 무기와 거기에 연관된 무기 발사 장비 등을 다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핵 잠수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와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이 핵 관련 이 폭격을 할 수 있는 전략 핵 폭격기, 전략 전술 핵 폭격기 B-1B라든지 B-2라든지 B-50이라든지 그 다음에 F-22라든지 이런 거 다 들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 한마디로 항공모함, 더 나아가서 이 폭격기, 그리고 무슨 잠수함 등을 더불어서 훈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미 북한의 요구로 한미 전략자산이 중지되어 있고 한국 쪽의 요구로 미국의 핵항모, 핵잠수함, 핵 관련 폭격기 등이 한국 국방장관의 부탁으로 그것도 오지 말라 했잖아요. 이번에는 올 필요가 없다고. 심지어 한국에 부산항에 잠깐 들어오려고 하던 미국의 핵잠수함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걸 이제 말뚝을 박아서 아예 한국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재래식 핵무기 공격 포기. 누가 누구를 공격했는데 재래식 핵무기 공격 포기를 이야기합니까? 네 번째로 평화협정 체결. 5번째로 북미 수교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은 주한미군 철수는 주장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매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팩트 체크 형식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는 주장 안 한다. 심지어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정인은 일본에 가서 3월 30일 날 와세다 대학의 강연에서
본문에서는 미군 철수가 그게 한국이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나 주한미군의 북한의 사찰 등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협정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 이 문제를 애초에 안 하려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이자들의 전략이요.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은 연결되지 않는다. 북한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서 평화협정까지 가도록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미군 철수 문제는 등장이 되면서 한국에 있지 못하도록 미군 철수를 이렇게 지금 미군 철수를 한국에 유지시키기 위한 각종 협정이나 환경이 깨지면서 미군이 고립되어서 떠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 같이 한겨레 신문 성향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문이 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는 부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6월 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말 6월 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이뤄진 실무 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5개 안팎의 군사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 쪽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한국에 이걸 전하지 않는데요. 미국은 한국에 북한과 어떤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럼 한겨레는 어느 쪽에서 들었을까요? 한겨레한테 이 소스를 준 사람은요? 한겨레한테 이 소스를 준 사람은 북한 측에서 들어서 이게 보도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이 왜 이걸 보도되도록 했을까요? 그거는 북한이 미군 철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이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한국에 얼마나 광범위한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지금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자연스럽게 미군을 쫓아내는 수순을 밟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은 미국을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체제 안전만 보장되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저놈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놈이 약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도록 해야지. 지금 내보다 훨씬 센데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하면 죽여집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는 팔을 자르고 그 다음에 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너 살려놨잖아. 계속 있어. 아니 팔다리 다 잘린 사람이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가는 게 전략이에요. 이게 원래 이 공산당들이 유럽을 들어먹을 때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에서 우파 진영과 좌파 진영이 합쳐서 정부를 수립했다가 나중에 다 죽이고 내쫓고 깜빵에 보내면서 결국 이 공산 진영이 나라를 들어먹는데 썼던 방법이고 소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도 혁명 과정에서 썼던 수법입니다. 자, 세력이 약하면 연대하고 발톱을 감추고 결국은 하나씩 얻어내서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월남이 미국이 쫓겨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파리 평화협정에서 월명이 미국을 보고 우리는 너네만 나가면 월남을 바로 들어먹겠다고 했으면 미국이 못 나갔지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월남이 한마디로 내전인데 미국이 불법 개입했다라는 부분을 집요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민족끼리를. 한국 한번 보세요. 대통령도 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엔 가서. 자, 내전인데 미군이 진입을 해서 지금 주둔을 하고 6.25 때 통일되는 걸 막았어요. 누가 통일하는 걸 막았어요?
북한이 통일하는 걸 막았다고 한국의 종북 좌파 진영은, 그래서 미국은 나쁜 놈이고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있고 군사적 충돌을 강화하고 있고 핵의 원죄가 있고, 북한은 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의적 차원에서 핵과 ICBM을 만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철수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서로 평화롭게 산다. 평화롭게 살죠. 김정은 수령을 모시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남북 간에.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권에서 대북 정책을 주관하고 이 정권에서 핵심인 운동권 출신들이 제가 말한 이런 사고를 가지지 않고 있다. 진짜 그러지 않다면요, 제가 그야말로 굉장히 나쁜 놈. 저는 100% 저자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내 추측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동안 숱하게 내뱉은 글과 말 자료에 보면 한국의 친북, 종북, 진보, 좌파들은 전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면 한국에서는 민주당 진영에서 배지 달고 못 있고요. 한국에서 좌파, 시민사회단체, 진보 이런 걸 표방하면서 그쪽 진영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고에 동조를 해야 거기서 살아납니다. 과거에는 지금 민주당 진영이나 좌파 진보 진영에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진보는 없어져 버리고요. 친북 좌파들만 남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통진당을 종북 논쟁을 제기하면서 갈라선 지금 정의당 패거리들이 얼마나 북한 문제에서 한마디로 자신들 스스로 친북적인 행태를 보이는가요? 그러면 뭐 하려고 정의당과 통진당은 갈라섰냐? 같이 있다가 해서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그 정도라 그러면 이제 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단 한 명도 제시할 수 없어요. 거기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중도 우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 못 견디고 바른미래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주선, 김동철 같은 분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 봐요. 나름대로 야당이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문정권하고는 조금 관계가 안 좋았던 햇볕 정책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박지원 유는 지금 평화당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정권이 끌고 가는 거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한 자리 해먹거나 배지라도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의 반은 이런 생각에서 전혀 이견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 통일의 걸림돌이다. 한반도 평화의 민족끼리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미국만 드러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요즘은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 사회에 반미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한때 반미가 줄어들었어요. 북한이 동구권이 망하고, 그래서 91년에 소련이 망하고, 북한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북한의 참상들 굶어 죽는 거, 인권 탄압이 공개되고, 이러면서 90년대에는 거의 반미가 없었어요. 북한하고 무슨 햇볕 정책을 할 때만 해도 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에 장갑차 사건으로 반미를 한번 불을 질렀고, 2008년에 광우병으로 반미에 불을 한번 질렀지요. 그 사이에도 한미 FTA 반대 2005, 6년에 또 이라크 파병 반대를 가지고 반미에 불을 질렀습니다. 잘 안 먹혀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반의를 했어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을 갖고. 그러다가 이제 촛불 시 2016년 이후에는 완전히 반미를 노골적으로 내어걸고 평화협정을 노골적으로 옛날에 한 10년 전에만 해도 평화협정 이야기하면 반간첩처럼 취급됐어요. 이제는 그냥 평화협정이 남북에서 자연스럽게 비핵화의 당연한 조건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군 철수도 당연한 조건이라 이야기하면 한국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지 말라고 할 거고, 그럼 미국도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평화협정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다가 미군 철수는 아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평화협정이 맺어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된 상황에서,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서 국내에서는 전시작전권이 이양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유엔 사령부는 당연히 해체될 거고,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 당연히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건데, 미군이 뭔 근거로 한국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한 3만 명 중에 한 2만 5천 명이 빠지고 한 5천 명만 요래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도 물러가라부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성주 사드 기지에 있는 미군들 500명 모양처럼 되겠지요. 미군 부대 앞에 길을 막고 다 들어누울 거고. 이 한국 사회에요. 이 종북 친북들은 지금 완전히 골수화된 친북들은요. 이거 한번 정리를 안 하면요. 이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미국 문제만 딱 걸리면 길을 쓰고 4.3이든 강정기지든 무슨 촛불 시위든 사드 반대든 무슨 트럼프 방한 반대든 전부 돌아가요. 아주 밥 처먹고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한국에 수천 명이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진당만 해산시킨다고 지금 민중당으로 재건돼 가지고 원내 의원까지 두고 있고 이번에 또 울산에서 선거하면 한 명 더 당선될 거예요. 그럼 또 민중당 한 명 더 넣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통진당 해산이 업적이다. 내가 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운다고 안 보이는 데 갖다 놨다고 그게 사라진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죽지도 않는 좀비나 드라큘라 이거. 그래서 이런 걸 제거하려면 완전히 그냥 이 은으로 된 관 속에다가 봉인을 하고 십자가에 막 마늘을 갖다 걸어놓고 다시는 못 기어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자, 이제 그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접촉을 했을 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체제가 보장되면 미군 철수를 안 하겠단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체제 보장의 방법의 하나로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협정에서 요구할 건데 아니 미북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의 내용 중에 하나로 요구할 건데 그걸 북한이 하지 않았다. 북한이 바뀌었다는 것처럼 지금 쇼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의용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김정은을 면담하고 그 다음날 6일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할 군사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가요? 지금 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합니까?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니까 핵을 없애라고 압박을 하는 것뿐이죠. 핵이 없는 북한을 미국이 동맹국을 이끌고 침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핵이 문제입니까? 미국의 위협이 문제입니까? 미국이 미쳤어요? 북한을 침략하게요? 북한을 미국의 51개 주로 갖고 가라 해도 미국 안 갖고 갑니다. 뭐 하려고 그거 갖고 오겠어요? 거지 국가를. 근데 북한이 왜 침략을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군사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뻥이냐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가다피가 총살된 진짜 이유 해가지고 조선일보입니까? 조그만 기자 칼럼이 나왔어요. 가다피가 체제 안전을 보장을 미국에 이야기했죠. 비핵화를 하는 조건으로요. 자, 그런데 가다피는 이 서방에 대한 콤플렉스가 매우 컸고 또 호화 사치 생활을 즐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라는 빈곤 부패로 이렇게 얼룩졌는데 자기는 이 핵을 개발하다가 그 핵만 팔아 넘기면 미국이 자기 왕국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3년에 핵 포기했고 리비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풀렸고 그리고 미국, 유럽하고 리비아 간에 수교도 했고 그래서 미국은 가다피의
국내 문제, 즉 국민들을 탄압하고 독재를 하고 인권 이런 문제를 다 눈 감아 줬어요. 그런데 핵 포기가 이게 지 체제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분명해졌죠. 자, 가다피는 핵을 포기하고 미국으로부터 해치지 않는 것은 보장받았지만은 만성화된 독재 부패 체제에서 한마디로 이 모든 이 부는 소수의 가다피 측근 상층부만 이렇게 누렸고, 그 다음 국민들은 비밀 경찰로 그냥 독재 국가로 죽이고 가두고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먹고 살기는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 2011년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티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이 중동을 덮치면서 당연히 이 독재, 인권 탄압, 그리고 가난으로 부패로 얼룩진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반군을 갖다가 잔인하게 화학무기나 폭격으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나토군이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한 게 아니라 시민군한테 전투기를 일종을 빌려준 거죠. 이 국민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서구적 시각에서 그런 정권을 이 국민들을 좀 방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공중전에서 최소한의 이 리비아 국민들이 학살되지 않도록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피는 그 이후에 이 완전히 쫓겨가가지고 하수구에 숨었다가 총 맞아 죽었고서 냉장고에 시체가 갇혀 있었던 거는 지가 체제 안전을 갖다가 이렇게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국민들한테 지가 체제를 보장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독재자가 체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체제 안정은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누가 그걸 쳐들어갈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군사적 위협은 없어요. 체제 안정은 지가 저거 나라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독재 왕정이니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미국이 어떻게 체제 안정이고 보장을 해줍니까? 저는 이런 말조차가 거짓인데 이런 말을 우리는 고민도 없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평화협정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할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비핵화를 하는 척하고 평화협정만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미국 수교에도 긍정적이고 미국이 평화협정도 해준다? 미국은 병신입니까? 절대 안 그러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제가 또 그러기 가끔 가다가 병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써도요. 이 병신이라는 말이 마치 정치적 올바름으로 쓰면 안 되는 말처럼 그런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럼 미국이 장애우입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 이 말이 더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 올바름이고 이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결국요, 북한은 미군 철수를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군 철수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평화협정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핵화 안 하더라도 평화협정은 체결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